디자인으로 연출하라. Life is Design 리바트. 형! 형! 페리카나 페리카나. 페리카나. 같이 드실래요? 지난 석 달간 USS 엔터프라이즈호는 절정에 다다른 과달카날 해전에서 일본 해군을 상대로 3번이나 출격했다. 이제 신무기와 신형 비행기를 탑재한 엔터프라이즈는 새로운 종류의 전투를 벌일 준비를 끝마쳤다. 빅2는 중태평양의 길버트 제도에서 대공세를 취하려 한다. 그리고 밤의 어둠 속에서 해전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USS 엔터프라이즈, 강철로 만든 전투의 도시. 엔터프라이즈호는 2차 대전에서 가장 숭배받고 군장을 많이 탄 전함이다. 360도의 각도로 재현된 전장에 적의 위협이 모습을 드러낸다. 해상에서, 창공에서, 그리고 깊은 심해에서 엔터프라이즈호의 적은 어디서든 출몰한다. 그리고 공격한다. 도망칠 곳은 없다. 주위 사방이 전쟁터다. 배틀 360, 회색 유령의 질주. (1943년 1월 29일) USS 엔터프라이즈, 순양함 샌디에이고 그리고 5척의 구축함이 산호의 인근의 일본 함대와 대결전을 치르기 위해 이동한다. 지금까지 막강한 엔터프라이즈에겐 수많은 별명이 붙여졌었다. 대부분은 빅2 혹은 럭키라고 불렀지만 많은 수병들이 도약하는 유령이라 불렀고 단순히 회색 유령이라 하기도 했다. 전투가 벌어진 그해 하와이 해변에서 과달카날 해변에 이르기까지 이 회색 군함은 죽음과 파멸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일본 해군의 눈앞에 출몰했다. 그러나 전투에 단련된 엔터프라이즈의 대원들조차 미 함대에 곧 비극이 닥칠 거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 560km 거리, 미 순양함과 구축함 함대가 과달카날로 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증원 병력을 태운 수송선단을 호위하는 중이었다. 과달카날에 훨씬 많은 수의 지상군이 필요했고 이 함선들의 역할은 그들을 섬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들 중엔 중순양함 USS 시카고도 있었다. 1942년 내내 엔터프라이즈 곁에서 싸웠던 백전노장 노샘토너의 자매함인 시카고는 반원의 형태로 퍼져 순항 중인 6척의 구축함 전대를 따르고 있었다. 24노트로 항해 중인 시카고와 수송부대는 과달카날 동남쪽 150해리 상어가 출몰하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다. 시카고는 이미 지옥같은 적개의 야간 공습을 견뎌낸 바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 제도 근해는 여전히 위험천만했다. 수병들은 시간과 장소를 잘못 맞췄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거란 사실을 잘 알았다. 하지만 현재 시카고가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파도 아래에선 일본 잠수함이 시카고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고 구름 속에선 적기가 계속 추격 중이었다. 일본군은 비록 태평양 전선에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미 해군에 과시하려 하고 있었다. 밀림의 습격자처럼 적은 어둠을 틈타 기습할 채비를 했다. 미드웨이와 과달카날에서 큰 손실을 입은 탓에 일본군은 미 함대를 상대로 낮에 공격을 시도할 인력과 병력이 부족했다. They've trained a number of their ground-based medium bomber units in night torpedo attacks, and they come gunning for the American cruiser support force. 오후 7시 45분 한 줄기 섬광이 마치 번개처럼 미 군함을 비추었다. 일본의 조명탄이 상공에서 터진 것이다. 갑자기 16대의 쌍발 엔진 배티 폭격기가 쏟아져 내려왔다. 그중 한 대는 기관포를 맞고 바로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머지 폭격기들은 우연해서 공중어뢰 한 발씩을 싣고 시카고를 향해 달려들었다. 시카고는 5인치 함포와 20mm 기관포를 터뜨리며 곧바로 응사했다.
그러나 예강탄과 불이 붙어 떨어지는 비행기 때문에 오히려 적에게 더 밝게 노출됐다. You're basically saying to the enemy, hey, I'm this guy with the big guns. 시카고는 이제 완벽한 표적이 됐다. 공중어뢰 두 발이 우연에 꽂혔다. 시카고는 결국 멈춰서고 말았다. 바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고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후속 폭격기들이 은색 구름을 가르고 나타나자 시카고 선상의 수병들은 전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During the pitch blackness, then the cruiser Louisville comes up and is able to put a towing line across, which is a tricky thing to do in the middle of the night with no illumination. And they begin to drag Chicago out of the battle area. 순양함 루이빌이 2.5인치 강철 견인줄을 대형 8인치 포자에 두른 뒤 시카고의 이물에 연결했다. 그리고 오노트의 느린 속도로 잠의 브리기탐을 전투지역 밖으로 끌어냈다. 560km 밖에서 엔터프라이즈에게 대양으로 나가 구조작전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표적, USS 시카고를 공격하는 적기. 목적, 상처 입은 중순양함 구조. 전략, 비행기를 보내 USS 시카고가 전장에서 벗어날 때까지 호위비. 밤새 엔터프라이즈가 항해하는 사이 조종사와 항공대원들은 위험한 작전을 준비했다. 1943년 1월 30일 태양이 솔로몬해 위로 떠오르자 군용기들이 엔터프라이즈의 나무 갑판 위에서 이륙해 상처 입은 USS 시카고를 찾아 나섰다. 오전 7시를 넘긴 시각 엔터프라이즈의 폭격기들이 시카고와 기동부대 위치를 확인했다. Well, she just couldn't get underway, so she was being towed by another ship at about 4 knots, just barely getting underway. So they can't go very fast, they can't maneuver, so they're definitely sitting ducks. They just got to rely on the support around them to survive that. 산타크루즈에서 USS 호넷을 구하려던 장면이 악몽처럼 재현됐다. 엔터프라이즈의 자매함인 호넷은 10월 전투에서 어뢰를 맞고 작동을 멈춰버렸다. 안전지대로 예인되기 전에 또다시 공격받고서 격침당한 것이다. 만약 일본군이 돌아오면 시카고 역시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For a surface ship, they have basically two non-offensive weapons at their disposal. One is speed, two is maneuverability. When you go in, attach a tow line to a disabled ship, and try to pull her to safety, you've just given up speed and you've given up maneuverability. So you've made yourself pretty predictable. 엔터프라이즈의 군용기는 조심스럽게 손상된 순양함 상공을 순찰하며 적기들에 대한 경계를 펼쳤다. 동시에 함대의 예인선인 나바오호가 시카고에게 접근해 이 무거운 군함을 이끄는 역할을 인계받았다. 나바오 같은 예인선은 갈채받지 못한 영웅이었다. 미국 서남부 사막 원주민의 이름을 딴 나바오호는 배수량 1200톤으로 무기력은 3인치포 1문구 59경 기관총 2정뿐이었다. 전장 60m의 이 작은 배가 시카고 구조에 나섰다.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엔터프라이즈의 조종사들은 구조작전이 펼쳐지는 걸 지켜봤다. 한동안은 맑은 하늘 사이로 적기나 적함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 엔터프라이즈호의 과달카날로부터 경고가 날아들었다. 11대의 미확인 비행기가 210km 거리에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 각자 부서로 달려가 무장하고 위치를 잡았다. 탄약을 탄약고에서 꺼내고 사수들은 철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갑판 아래에선 수밀문을 닫았다. 비행기 정비사들은 경락고나 비행갑판으로 이동했다.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모든 수병과 해병들은 적의 공습을 기다렸다. The Japanese, however, are aware that they have done some damage to the American force, and they come gunning for the Chicago. 엔터프라이즈는 즉시 일본의 위협에 맞서 더 많은 와일드캣을 발진시켰다. 100km 밖에서 일본의 쌍발 엔진 폭격기들이 미 기동부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의 대원들은 제1방어선에 기대를 걸었다. 그들은
사신들이란 별명의 전투 비행대. 그중엔 산타크루즈 전투에도 참가했던 도널드 플래시 고든도 있었다. I tallyhoed 11 Bettys, twin-engine torpedo planes. They were at 1 o'clock again, and they're really fast. They were going to cut behind us, so we made a hard turn to the port. We ended up a little bit behind them. 고든이 이끄는 사신들은 각자 위치로 기동했다. 그들은 함대를 지켜내든지 전사할 것이다. We stayed on their right side and tried to get ahead of them in case they wanted to go to the Enterprise instead of Chicago. 고든과 와일드캣 사신들은 시카고를 향해 날아가는 일본기들에게 가까이 접근했다. There was a formation of 6 in an echelon, the lead echelon, and 5 in the second. 베티가 기동부대로 향하는 사이 와일드캣은 보잘것없는 59경 기관총만으로 적을 격추시켰다. I burned that lead airplane and it fell out of formation, and the second one was burning and it was falling out. 고든과 제10 전투 비행단의 조종사들이 적의 공습부대를 두들겼다. Our planes did a very, very good job and practically wiped out that enemy fleet of planes.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은 넉 대의 베티가 사신들을 피해 시카고에 폭탄을 투하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나바오는 적의 정면 공격을 피해 시카고를 선회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순양함 시카고가 뱃머리를 돌리기도 전에 가공할 공내들이 시카고 선체를 강타해 대폭발을 일으켰다. 비기의 조종사들은 서둘러 보호에 나섰다. 고든과 동료 에이스들이 적의 공습부대를 향해 뜨거운 총알 세례를 퍼부었다. 일본기 9대가 죽음을 맞이했고 오직 2대만이 살아남아 엔터프라이즈와 맞닥뜨렸다. One went east and one went southeast, and the nearest one was going east, and I down on the water, and so I got on the water and raised my nose to fire at him. I'm sure I had full throttle on, but I wasn't catching him. USS 시카고는 결국 최후를 맞았다. 생존자들은 배를 포기하고 배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갑판 아래에선 어뢰 구멍 안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격벽으로 밀고 들어오며 격실을 하나씩 차례차례 채웠다. 아래쪽 선창과 기관실에서부터 저장구역과 무기고 복도에까지 물이 차올라 시카고는 이내 완벽하게 침수돼 버렸다. 무기가 더 가해지면서 순양함은 천천히 우연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상가판에선 시카고가 최후의 인사를 준비했다. 어뢰의 폭발로 일어난 불길이 격화되면서 열기가 5인치 함포의 장약에까지 미쳤다. 시카고의 선상에는 여전히 전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결국 수병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마지막 포성을 울렸다. 그리고 무거운 상부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급속히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전체가 가라앉는데 겨우 19분이 경과했다. 62명의 수병들이 이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Chicago is then the last large American warship that's lost during the Guadalcanal fight. 호위를 위해 파견됐던 준순양함의 손실은 빅2에 큰 타격이 됐다. 엔터프라이즈는 실패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카고는 침몰했어도 시카고가 호위를 맡았던 수송선단은 해병들을 과달카날 해변에 내려놓았다. 전투 6개월 동안 미군은 사상자 7,000명에 함선 29척 침몰, 비행기 600기가 격추됐다. 하지만 일본군은 약 3만의 사상자를 냈고 함선 38척과 비행기 800기를 잃었다. 과달카날 해전은 미군의 승리가 명백했다. 이제 미군은 남태평양에 주요 발판을 마련하고 적을 상대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군기지를 확보했다. 과달카날에서의 사투는 완전히 끝이 나고 임무는 완수됐다. 1943년까지 태평양에서 엔터프라이저보다 더 거친 전투를 벌인 미국 전함은 없었다. 진주만에서 미드웨이까지, 또 마셜 제도에서 솔로몬 제도까지 빅2는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면서
수많은 일본 함선을 태평양에 수장시켰다. We were on the best ship in the Navy. It was going to take care of whatever needed to be taken care of. There was no question but what we were going to pull out of there with a victory. 중요한 거의 모든 해전에 참가해 불리함을 뒤집고 승리한 엔터프라이즈는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대원들도 에스피리토 산토 섬에서 휴식을 취할 자격이 충분했다. 엔터프라이즈가 섬의 기지로 향하는 사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젊은 장교들이 막 인간했다. 그들 중에는 오레건주 출신의 포병 장교 캠 팩도 있었다. 팩과 다른 장교들은 태평양을 건너는 긴 여행을 마치고 엔터프라이즈와의 조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It was the first aircraft carrier, I guess, that I ever saw. And boy, we were excited. We could see it from a distance. And it was a beautiful, big old gray ghost. 팩과 다른 수백 명의 수병들은 엔터프라이즈를 멀리서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It's so big, it looks so strong, and the goose people just run up and down my back, and they welcomed us aboard, and signed us in, and told us where we were going to sleep that night. And that's how I came to the Enterprise. 엔터프라이즈 같은 항모에게 에스피리토 산토 섬은 안전한 항구를 제공했다. 이곳에서 선박들은 재급유하고 탄약과 근수물자를 보충했다. These fleet operating bases gave us a base far enough from action to where they could not be directly threatened by Japanese airplanes, by Japanese ships. And they gave us a place where we could send ships back to refit and resupply. It gave us an area where we could bring in new troops that could then ultimately be deployed into combat. It gave us the lifeline that we needed to the rear echelon areas. 전투에 지친 병사들에게 에스피리토는 시원한 맥주와 야외 극장 그리고 전투 후에 달콤한 휴식을 제공했다. When the ship would tie up in Espirito Santos, we'd go ashore to work on the planes. We'd work on half a day and then we'd knock off and go swimming. For myself, sometimes R&R was a shower and a hot meal. It frees up your mind, clears your head, and it kind of prepares you to go back and continue on the fight. And when you go to shore and you finally get to relax, you get to data dump things, which means that you get to block it out, forget about it, and carry on, and that helps you enormously. 엔터프라이즈의 참전 영웅인 로이 블러드와 그의 친구 찰리 메이슨에게 에스피리토에서 쉬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어느 날 밤 블러드와 메이슨은 권총을 찬 해병 2명과 지프를 타고 나갔다. And the Marines were driving along with the headlights, of course, on this dirt road, speeding along. And all of a sudden, they dragged to a stop, and wham, wham, they fire their 45s at something. And I thought, God, the Japs are here. 갑자기 저기 모습을 드러냈다. These huge, giant land crabs were coming across the road, migrating, and the Marines were objecting, knocking them off left and right. 에스피리토에서의 휴식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엔터프라이즈호에 이동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그동안 입은 전투의 피해로 인해 대규모 정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빅2는 진주만의 본부로 떠나야 했다. 그런 다음 모국으로 돌아가 대대적인 정비를 받을 예정이었다. 엔터프라이즈가 6개월 만에 진주만에 귀환했을 때 귀빈이 방문했다. 니미츠 제독이 승선한 것이다. 제독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전쟁의 대변자가 돼버린 이 항공모함의 갑판 위로 올라갔다. 이 나무갑판은 수많은 전투와 공포가 펼쳐진 신성한 곳이었다. 니미츠는 차렷 자세로 서있는 2,000여 명의 수병, 항공병, 해병들을 만났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독은 함장에게 대통령 부대 표창장을 수여했다. The highest honor that could be given to a ship in the American Navy is the Presidential Unit Citation. 엔터프라이즈는 이 훈장을 받은 최초의 미 군함이었다. 유명한 19세기의 브리기탑 컨스티튜셔너도 이 표창은 받지 못했다. It's such a big deal because, of course, it is something that is proposed and sponsor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en the President himself determines that a particular unit or a particular ship is worthy of commendation for a particular action, it is the head man taking time to acknowledge the good work
of a particular group of men. It is probably the greatest morale-building moment that the men on the ship see in the early part of the war. When we were awarded the Presidential Unit Citation, Admiral Bull Halsey sent a message to the Enterprise there, something to the effect, "My heart is always with you." And I think that did as much for us as the award of that citation, because we all thought so much of Bull Halsey and his leadership. 전투에서 받은 훈장을 전 대원이 볼 수 있도록 경락 합판에 걸어놓은 엔터프라이즈는 마침내 목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1943년 여름, 이 막강한 항공모함은 워싱턴주의 퓨젯 해협으로 들어갔다. 실로 몇 년 만에 본토의 땅을 밟은 것이다. 이제 대대적인 정비가 시작돼 빅-2는 더욱 막강해지고 더욱 치명적이 된다. In summer 1943, the Enterprise went through a repair overhaul. She had been through significant combat and suffered a lot of damage. They looked at this and drew lessons learned from it. 항공모함을 치장하기 위해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수백 미터에 걸쳐 늘어섰고 그들은 항모를 더욱 막강하게 만들었다. 보강된 부분은 어뢰 방어용 블리스터, 함포, 신형 레이더, 그리고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게 될 신형 비행기였다. 해군에선 엔터프라이즈 같은 항공모함의 가장 큰 위협은 적개의 공습과 공중 어뢰라는 걸 깨달았다. They proceed to install a torpedo blister along 3/4 of her length that will give her better protection against any torpedo hits that she suffers. 일본군의 어뢰에 자매함인 요크타운과 호넷이 겹침됐다. 해군은 엔터프라이즈도 같은 운명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 어뢰 블리스터는 빅-2의 동체 외부 가장자리를 따라 두른 강철 벨트였다. 커다란 벌재와 선체 사이에는 공기와 물을 채운 칸막이가 들어있다. 그래서 일본군이 투한 어뢰의 날카로운 파편과 폭발의 충격을 흡수했다. 가판은 5m가 넘는 단단한 강철과 목재를 덧대어 늘렸고 손상 통제 장비와 레이더를 장착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량은 신형 5인치 암포와 36문의 40mm와 20mm 대공포였다. The guns were the main thing. We had more quad 40s, and I kind of remember now how many there were. Those were big cannons, and they were, when they go off, they make a lot of racket. We had better armament. 새로운 사격 통제 시스템이 5인치 포와 40mm 기관포에 연결됐다. 항모를 방어하는 건 쉽지 않다. 일본의 비행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공포를 소나기처럼 발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기를 사살하려면 정확한 사격이 필수였다. 레이더 관제 조종기가 다가오는 적기의 거리와 고도를 정밀히 측정해야 확실한 사살을 할 수 있었다. 마크 37과 마크 51 함포 조종기는 빅-2의 사령탑과 갑판에 모두 탑재됐다. 이 시스템은 표적의 주요 데이터를 제공하고 엔터프라이즈의 중화기 발포를 유도하게 된다. 조종기는 사수들에게 발사 순서를 계산해줘 표적 적기의 정확한 고도, 거리, 속도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레이더는 4만 미터 거리에서 다가오는 적기와 3만 7천 미터 거리의 적함선을 감지할 수 있었다. 빅-2는 자신의 영공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적기라도 분쇄시킬 수 있었다. 낮은 물론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대공화기 중 어느 것도 레이더 유도 40mm 포와 5인치 함포에 대적할 수 없었다. By the end of World War II, no one else's anti-aircraft defense has come anywhere close to the Americans. American warships are incredibly dangerous to approach by the end of 1943, and that situation only gets grimmer for any Japanese attacker as 1944 and 45 goes on. 빅-2를 보수하는 동안 미 함대는 부대를 재건하고 예전에 대비했다. 엔터프라이즈가 쉬는 동안에도 미군은 여전히 작전 중이었다. 지상에서는 전투가 계속됐다.
태평양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연합군이 적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엄청난 군수 물자를 쏟아부어도 추축국은 항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엔터프라이즈에게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항모가 전투를 준비하는 사이 수많은 빅2의 조종사와 사수들도 전쟁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사상자와 재배치로 생긴 공석으로 인해 빅2의 고참 수병 중 일부는 진급해서 하늘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진주만 기습 이후 동료들과 함께 수병으로 근무했던 엘빈 커너는 마침내 엔터프라이즈의 갑판을 벗어나 비행기에 오르는 꿈을 실현했다. It's what I always had wanted to do. Besides, there was something known as flight skins or flight pay, which was 50% of your regular pay added on to your regular pay. But it was the status that went with flying. 11월이 되자 엔터프라이즈는 완전히 개량된 살인 기계로 재탄생해 일본군과의 전투 준비를 완료했다. 전투 준비를 하는 사이 엔터프라이즈를 이끌 새로운 함장이 부임했다. 메타이어스 가드너 대령이었다. 가드너는 엄격한 지휘관으로 규율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자였다. 그는 태평양의 군도에서 빅2의 분노를 가차없이 표출했다. When we got a new skipper, he said, I have no medals and I have no ribbons, but I'm taking you out there to get them. And so he felt it was in good condition to go fight again. 엔터프라이즈는 명령을 받았다. 이제 전투로 귀환할 때가 되었다. 회색 유령은 오랜 숙적인 일본 황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항해에 나섰다. 엔터프라이즈가 진주만으로 입항하자 항구에서 빅2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크게 고무됐다. 이제 엔터프라이즈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함대 중 하나에 합류하게 된다. The fall of 1943, the U.S. Navy is now in a position to begin initiating this long-anticipated drive through the Central Pacific that everyone has known is coming. 1년 전만 해도 엔터프라이즈는 태평양에 남은 유일한 미 항공모함이었다. 그런데 이젠 함대와 보조를 맞추었다. 기동부대의 기함이 된 엔터프라이즈는 항공모함 몬트레이, USS 벨라우드, 전함 매사추세츠와 인디애나, 순양함 볼티모, 그리고 6척의 구축함과 함께했다. 또한 동솔로몬 제도에서 함께 싸웠던 전함 노스캐롤라이나호도 있었다. 이 기동부대를 합치면 수천 발의 포탄을 날릴 수가 있었고 200대가 넘는 군용기로 공습이 가능했다. There was a feeling that we had a lot of power and we're going to use it. 엔터프라이즈와 태평양 함대는 곧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긴 해전 중 하나를 치르게 된다. 그들은 조국으로 귀환할 때까지 560일간의 전투를 펼친다. 말 그대로 지옥의 560일이었다. 보람상조 꼭 필요합니다. 장례 발생 시 행사를 정성껏. 전화 한 통이면 1급 장례 지도사가 행사를 돌봐드립니다. 보람상조의 링컨 컨티넨탈 고급 리무진으로 품격 있게 모셔드립니다. 월 3만 원으로 보장받는 고품격 보람상조 서비스. 물가가 올라도 그 가격 그대로. 가입 즉시 상을 당해도 도와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1588-1009 보람상조. 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큰 성공하시잖아요. 예. 그동안 모은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전 신한과합니다. 또! 금융은 이제 신한인가 아닌가. 인류 금융이 모여있으니까 나의 금융 브랜드는 신한입니다. 일본 해군은 회색 유령의 귀환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 함대는 여전히 재건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새롭게 무장한 미 함선의 규모에 비해 황군의 함대는 항공모함 12척과 전함 9척이 부족했고 경순양함과 중순양함, 구축함도 소수에 불과했다. 현재 그들은 구경꾼에 불과했다.
니미츠 제독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적의 주둔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의 공습부대와 모병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표적, 길버트 제도. 목적, 메이킨 산호초 장악. 이 섬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의 첫 번째 요새였다. 전략, 해상과 하늘에서 섬을 폭격한다. 그리고 나서 육군을 상륙시킨다. The Gilbert Islands become important. They're an important stepping stone in the Central Pacific Campaign, Chester Nimitz's campaign, which would ultimately end up with real estate in the Marianas. But to get to the Marianas, you had to step over three main island groups. First the Gilberts, then the Marshalls, then the Carolines, before you could get to Guam, Saipan, Tinian, and Rota. 1943년 11월 19일 엔터프라이즈와 기동부대는 길버트 제도의 주 표적인 메이킨 산호초의 타격거리 안에 들어갔다. 침공은 두 번으로 나눠 진행될 것이다. 해병들이 타라와에 상륙하는 동안 엔터프라이즈는 육군 27사단 병사들의 메이킨 침공을 지원한다. 두 부대는 동시에 산호초 점령을 시도할 계획이었다. 메이킨 산호초의 주요 섬은 부타리타리로 수상기와 해군의 주요 기지였다. 이 기지엔 약 800명의 일본 병사들과 조선인 징용자들이 있었다. 부타리타리 섬의 방어선에 두 개의 전차 방벽이 있었다. 하나는 마을 인근 동쪽에, 하나는 부두 인근 서쪽에 있었다. 장벽은 통나무와 철조망, 콘크리트 토치카와 대전차포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격호와 연결돼 있었다. 남쪽으로는 해안선을 따라 80mm 해안포 3문과 10개의 기관총 토치카, 85개의 사격호가 있었다. 석호를 따라 북쪽에 만들어진 방어선에 80mm 해안포와 대공포, 기관총이 있었다. 6일 동안 미군의 포탄이 이 방어 진지를 두들겼다. 원활히 침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제 빅2가 나서 충격과 공포를 선사할 차례가 되었다. 새벽, 엔터프라이즈가 바람 속으로 항해하는 동안 첫 번째 공습부대가 발진 준비를 했다. 30세대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엔터프라이즈의 갑판을 일으켜 아침 하늘 속으로 비상해서 메이킨으로 향했다. 그들 임무는 적의 대포와 토치카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엔터프라이즈의 120km 거리에서 메이킨의 일본 수비군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 알지 못했다. 피곤한 부대원들이 일상화된 폭격에 대비하는 사이 아공할 신무기가 일본군 주둔부대의 하늘에 출현했다. 신형 F-6F 헬켓 전투기였다. 진주만 공습 이후 미 조종사들은 일본군 제로 전투기의 가공할 속도에 시달렸다. 적의 전투기는 와일드캣보다 속도와 화력에서 앞서 거의 2년 동안 태평양 하늘을 장악해왔다. 그러나 이젠 아니었다. 미군은 전체 함대 보호를 위해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을 무기를 개발했다. The arrival of the F-6F Hellcat is a real watershed in terms of the American capabilities to both bring offensive firepower to the Japanese and also to defend the fleet effectively. 재정비하는 동안 엔터프라이즈에는 새로운 전투기 대대가 입성했다. 헬켓은 전장 9.9m, 최대 속도 시속 602km인 반면 와일드캣은 시속 560km였다. 와일드캣보다 더 빠르고 1.5m가 더 길었다. 또한 59경 기관총 6정이 장착돼 화력도 더욱 강력해졌다. 그리고 적에게 2,400발의 총탄을 퍼부을 수가 있었고 폭탄과 비유도 로켓을 탑재할 수도 있었다. 마침내 미 해군은 전설의 제로 전투기보다 더 막강한 전투기를 갖게 됐다. It's a deadly aircraft when you consider the complement of 50 caliber machine guns on it. It's also rugged and reliable. It's going to change the course of the Pacific War. 새로운 비행대대의 지휘관은 부치 웨어였다. 미 해군의 최고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으로 3년간의 비행에서 격추시킨 적기의 수가 부지기수였다.
단 하루 동안 5대의 쌍발 엔진 폭격기를 격추시키기도 했고 2차 대전 최초의 해군 에이스가 된 영예 훈장도 수상한 바 있었다. Everybody had just the deepest respect for Butch O'Hare because he was fearless. He was a natural born leader. He was a hero. There's no other way around it. 이제 메이킨 산호초에 주둔한 일본군은 부치 우에어와 빅2의 신형 헬켓 전투기들을 만나게 된다. 엔터프라이즈의 헬켓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며 토치카와 석호에 치명적인 59경 기총 소사를 퍼부었다. 적의 부대원들은 순식간에 미군기의 화력 앞에 갈갈이 찢기고 부서졌다. 무타리타리 상공에서 SBD 폭격기들이 70도 각도로 급강하며 450kg짜리 폭탄을 투하했다. 연료 창고와 탄약고가 폭발되자 대폭발의 섬이 요동쳤다. 뜨거운 총탄 세례가 산자와 죽은 자유로 비처럼 쏟아졌다. 엔터프라이즈의 내격기들이 부타리타리에 도착하는 순간 데이브 수상 포격기 한 대가 석호에서 이륙했다. 그러나 잠시 후 엔터프라이즈 전투기의 기총에 산산조각 났다. 엔터프라이즈의 TBF 어벤저가 900kg의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중화기들이 일본군의 포자와 벙커, 사격호를 강타하자 시신들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헬켓의 기총과 엔터프라이즈 폭격기들의 원투펀치가 악몽을 만들어냈다. 메이킨 전투 전날 섬뜩한 승리를 거두었다. 첫날의 사륙이 끝나자 미함대는 치명적인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1943년 11월 20일 27사단의 돌격부대가 수송선의 측면에 배치된 상륙주정에 오르자 엔터프라이즈의 항공단이 다시 한번 메이킨 공습에 돌입했다. 오전 5시 30분 첫 번째 공습부대가 엔터프라이즈의 갑판에서 이륙했다. 100km 밖에선 메이킨에 주둔 중인 일본군이 다가올 학살을 기다렸다. 아침 아지랑이 사이로 순양함, 구축함, 수송선단의 시커먼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척에 달했다. 엔터프라이즈의 SBD와 내격기들이 섬으로 하강을 시작하면서 수비대를 지역으로 보낼 준비를 했다. 엔터프라이즈의 군용기들이 일본군 진지의 맹렬한 공습을 퍼붓는 사이 순양함과 구축함이 접근했다. 더 많은 수의 엔터프라이즈 폭격기들이 다가오고 미국 전함들도 모습을 드러내자 메이킨의 일본군 수비대는 미군의 화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1943년 11월 20일) 길버트 제도의 메이킨 산호초. 이 산호초는 니미츠 제독이 구상한 중태평양 돌격의 첫 번째 발판이었다. 폭격기, 내격기, 그리고 신형 헬켓 전투기들이 회색 유령의 갑판에서 발진해 적의 기지를 초토화하려 했다. 길어진 비행 갑판은 완벽한 활주로였지만 엔터프라이즈는 다른 이륙 방법을 고안했다. 비행 갑판의 좌연과 우연에 설치된 두 개의 유압 캐터펄트가 비상시에 비행기들을 발진시킬 수가 있었다. 비행기가 일단 캐터펄트에 연결되면 유압액이 실린더 속으로 방출된다. 그럼 피스톤이 폭발하면서 도르를 구동시켜 비행기를 전방으로 쏘아보낸다. 메이킨에서 엔터프라이즈는 모든 비행기를 발진시켰다. 120km 전방 엔터프라이즈의 비행기들이 하늘을 뒤덮자 순양함 USS 볼티모어와 미국의 전함들이 메이킨 산호초를 겨냥했다. 볼티모어와 호위 구축함들은 함포를 열고 섬을 향해 온갖 화포를 토해낸다. 적의 진지가 치명적인 포탄의 충격파로 마구 요동쳤다. 볼티모어호는 동급을 대표했다. 1942년 매사추세츠에서 취역한 이 강철군함은 전장 202m에 달했다. 8인치포 9문, 5인치포 38문과 자동화 무기를 갖추었다. 이 볼티모어가 메이킨 산호초를 돌파했다.
볼티모어의 마크 12 8인치 포자는 복합 호이스트 체계를 사용한 탓에 중화기를 탄약고와 조작실에서 바로 포미로 끌어와 장전할 수가 있었고, 마크 12 8인치 55구경포는 포탄을 3만 미터까지 날려보낼 수가 있었다. 사거리에 들어간 볼티모어호가 구타리타리 공격을 시작했다. 볼티모어는 이날 하루에만 이 섬에 1,300발 이상의 포탄을 날렸다. 오전 8시 30분경 미군이 해변에 상륙했고, 내륙 깊은 곳의 벙커와 토치카까지 폭격과 포격이 이어졌다. 공습이 격화되는 가운데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TBF 어벤져 한대가 작전 전개지역 가까이 접근했다. 이 4격기의 임무는 폭격 상황을 파악해 펜실베니아호에서 전체 폭격 작전을 지휘하는 켈리 터너 제독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전체 작전을 굽어보는 눈이었다. 이에 TBF에 타고 있던 엘빈 커너는 미군의 해변에 발을 딛는 걸 확실히 볼 수가 있었다. So we flew very close over the beach, and you could see it was a grandstand seat, really fine. But the landing craft came in, and we thought there would be a big battle when they touched the beach, and they let their ramps down on the beach, no problem at all. 엔터프라이즈의 헬켓과 폭격기들이 무자비하게 일본의 기관총 진지를 쓸어버리자 해변의 지상군이 소총과 기관총, 야포로 적의 주둔기지에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And we bombed it, and the fighter planes strafed it, and the battleships shot the hell out of it, and there were palm trees down all over the place. 나흘 동안 엔터프라이즈의 조종사들과 육군의 보병들은 공동 작전을 펼쳤다. 빅2의 항공군은 가차 없었다. 토치카와 벙커에 대한 공격이 며칠간 지속됐고, 날마다 적군의 피와 살이 사방에 나뒹굴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습이 완료되자 일본군은 강력한 방어막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For those Japanese soldiers to get pummeled like they were getting pummeled on that day, I'm sure that they were thinking, you know what, we kind of messed up when we did this Pearl Harbor thing, you know, and I wish we could turn back the clock. I guarantee you that's what the hell they were thinking. 메이킨 침공은 확실한 성공이었다. 엔터프라이즈 대원들에게 이 전투는 과달카날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엔터프라이즈는 메이킨 해변의 전장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수백 명의 신병들은 여전히 빅2의 선상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었다. 지금까지 엔터프라이즈에 오른 대원들은 대부분 전쟁 전에 자원했던 병사들이었다. 1943년경 새로운 자원병과 응소병들이 해군 모병소로 몰려들었고 의영군으로 수병이 되고 해병이 됐다. What you now have in 1943 are a large number of citizen soldiers, Americans that volunteered or were drafted, and they are the ones that are going to carry the fight to the Japanese in the Central Pacific campaign and then the final assault against the home islands. 엔터프라이즈가 전장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여름, 대원들의 약 40%가 신병들과 해군 사관학교에서 갓 인간한 군인들로 채워졌다. 그들 중에는 텍사스주 출신의 해병 잭 메로니도 있었다. I sure wanted to go on the Enterprise. It had a great aura about it, and of course it had an illustrious history. You want to be a part of it.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배치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해병대 중위 리차드 하트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왔는데 빅2에 대한 그의 첫 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다. The first time I saw the Enterprise, she was in dry dock in Bremerton in Puget Sound. And she was draped in every kind of a hose or pipe or conduit or line you've ever seen in your life. There were welders all over her, and it didn't even look like a boat. It looked like some giant, crazy project that somebody started and never finished. 다른 해병 장교들처럼 하트 역시 항공모함 갑판에 죽치고 있기보다는 소총 부대를 이끌기 원했다. I didn't go into the Marine Corps to be on a boat.
I trained to have a rifle platoon in the Marine Corps, which is what I wanted. A Marine would rather definitely be fighting with the infantry instead of being on ship. Because when you're on ship, it's kind of like you're in prison. You really can't go hunt other human beings. You really can't do what you're trained to do as far as in being an infantryman. 그러나 배에 올라 다시 전장으로 나가자 하트 중위는 비로소 이 함선이 자신의 집이란 걸 인정했다. I didn't think anything could be so big. I didn't think anything could ever touch her. I just thought she must be absolutely invincible. 그러나 길버트 제도에 도착했을 때 리차드 하트는 일본군이 공격하면 세상에 무적의 군함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1943년 11월 25일 오후 7시 메이킨 공격을 개시한 지 5일 후인 추수감사절이었다. 그러나 메이킨 산호처 근해에서는 예배를 올릴 겨를이 없었다. 엔터프라이즈와 기동부대 상공에서 조명탄이 솟아올랐다. 잠시 후 일본의 쌍발 엔진 폭격기들이 머리 위에 나타나 폭탄을 날리며 우울한 감사절 인사를 보냈다. 전함 노스캐롤라이나호와 후위 구축함들이 응사하며 적기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는 발포하지 않았다. 거의 2년간 태평양전을 치르며 대원들은 대공포를 쏘면 예강탄의 불꽃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은 주변의 함선에게 맡겼다. 후위함들의 포가 불을 뿜었다. 하트 중위와 경험이 없는 그의 해병들에게 이것은 처음 치르는 교전이었다. 그들은 전투 위치에서 발사 명령을 기다렸다. I'd never seen a war before, and I wanted to get a good look at it, so I climbed up on an ammunition box so I could see better. And there was a much wiser sergeant sitting beside me, standing beside me, and he said, "Lieutenant, I think you better get down. That's not a good place to stand." So, fortunately, I jumped down, and I think a split second after my feet hit the deck, there was a whang. 손바닥만한 유탄 파편이 하트가 몇 초 전까지 서 있었던 상자에 떨어졌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So that taught me that there's no sense sticking my head up when I didn't have to. 엔터프라이즈의 사수들은 전투가 격화되는데도 사격을 유보했다. 만약 그들이 응사하면 시카고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We stood there by our guns, helpless and not doing anything, but we were well protected by battleships and cruisers and, of course, the destroyers on the periphery of the task force. And then, of course, the Japs would have aerial flares that light up like your stadium in a football game. 만약 40mm와 5인치 포탄을 쏘면 엔터프라이즈는 주요 표적이 될 것이다. And when you've got many guns going, it is like a Christmas tree. Everything is lighted up, and it marks your position. If you don't have any light showing, but a gun shoots for 20 seconds or something like that, an enemy, he'd have a position on you. 전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치명적인 함포를 날리자 적의 베티 폭격기들이 추락했다. 몇 분 만에 공격은 끝났고 일본군은 단 한 척의 군함도 격침시키지 못했다. 엔터프라이즈도 무사히 살아남아 열대의 태양이 지는 걸 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군 지휘관들은 일몰 이후에 빅-2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다. 일본 해군과 육군은 몇 년 동안 야간 훈련과 야간 전술을 활용해왔다. 그들은 미군 함대가 야간 전투에 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2차 대전이 벌어진 2년 동안 밤은 미군에게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였다. 미 해군의 밤의 항공모함을 지키려면 일본군이 펼치는 야간 공격 전술에 적응해야 했다. We had on board at the time an air group commander named Bill Martin, and he'd been interested in night flying. And he couldn't get it off his mind, and he finally prevailed on the powers that be to do a little bit of experimenting. 태평양전에서 처음으로 미 항공모함의 야간 공습 작전이 전개된다. 명예 훈장에 빛나는 에이스 부치 오웨어가 이 실험적 임무의 자원부대를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
Somebody like Butch O'Hare that volunteers to launch off a carrier, first of all, at night for the very first time, what does that say about him? That just shows you that he is a true professional. And I guarantee it, he's the kind of guy that volunteered to do it so his buddies wouldn't have to. 오헤어의 자원부대는 검은 표범들이라고 불렸다. 목적, 수십 척의 군함을 격침시켰던 공포의 야간 공습으로부터 엔터프라이즈와 기동부대를 보호한다. 전략, 석 대의 헬켓 전투기와 한 대의 레이더 유도 어벤져 내격기가 야습을 시도하는 일본기를 요격한다. 어벤져에 탑재된 레이더가 이 작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눈이었다. 이 레이더가 없으면 오헤어와 동료 조종사들은 완전히 장님이 된다. MIT 엔지니어가 설계한 이 레이더는 적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아군 전투기들의 사격 위치를 유도해준다. 레이더 유도 어벤져에 탑승한 사람은 엘빈 커넌이었다. And we were supposed to go up, and between the radar on board the ship and the radar in the torpedo plane, we were supposed to find these intruders, Japanese raiders, and lead the fighter planes to them. I wasn't afraid, I remember that. I always felt that your fear came while you were on the deck. And then when you got in the plane and pulled up the armor plate and locked yourself in, there wasn't any way of getting out. So the fear seemed to go away. 밤이 다가오자 엔터프라이즈의 항공대원들은 불가능한 임무를 준비했다. I watched Butch as he went to his plane that evening of the 26th, and he looked like he had the world on his shoulders. 오후 6시 석 대의 비행기가 적기를 찾아 이륙했다. 오후 7시 예상대로 검은 표범들은 엔터프라이즈와 미군 기동부대를 향해 다가오는 쌍발 엔진 베티 폭격기들과 만났다. 커넌과 그의 동료들은 약 20대의 일본 폭격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대형으로 날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엔터프라이즈와 기동부대로 향했다. TBF가 베티의 약 200m 이내로 접근해 발사했다. It wasn't until they started firing right back at me that I began to get a little frightened. 두 대의 비행기가 서로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어벤져의 59경 충탄이 적의 폭격기를 박살냈다. 5km 밖에 있던 오헤어와 그의 요기가 어벤져의 예강탄과 화염에 휩싸인 적기가 바다로 추락하는 걸 봤다. 그들은 바로 TBF에게 날아갔다. 바로 그때 어벤져는 또 한 대의 적기를 격추시켰다. 그런데 베티 한 대가 오헤어의 전투기 후방 상공으로 날아왔다. 적기는 오헤어의 헬켓에 7.7mm 탄을 쏟아부었다. 미국의 에이스는 치명적인 총알 세례를 피하지 못했다. 갑자기 오헤어의 비행기가 횡전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끝이었다. 일본의 야간 공습은 중단됐다. 그러나 오헤어를 잃은 건 빅2의 대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가장 뛰어난 전사 한 명을 잃은 것이다. 그의 비행기도 그의 시신도 회수되지 못했다. It really hurt us when he went down. I think it was the sadness was felt throughout the whole ship that we really lost a hero when Butch was lost. 미군은 최초의 야간 전투 작전에서 최고의 에이스를 잃었고 이 새로운 전술의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치 오헤어의 비극적 운명에도 불구하고 엔터프라이즈는 첫 야간 공중 요격에 성공했다. 다시 한번 빅2는 역사를 창조했다. 살아남은 검은 표범들이 빅2의 비행갑판에 착륙했을 때의 시각은 놀랍게도 저녁 9시였다. It's a big moment because previously fighter aircraft flying combat air patrol for the aircraft carrier were operating almost exclusively during the day. But now, as of November 26, 1943, they can do it at night. 11월이 끝나갈 무렵 길버트 제도는 확실히 미군의 손에 넘어갔다. 가달카날에서 몇 개월간 전투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미 해군은 신속한 타격을 가할 위력이 있었다.
메이킹과 타라와를 시작으로 이런 위력은 적을 굴복시킬 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회색 유령인 막강 엔터프라이즈에게 이것은 기나긴 전투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진주만으로 귀향하지 않았다.